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TV와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2025년 3월도 벌써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맘때 기대를 하는 것이 밖에는 봄 냄새가 가득하고 봄꽃으로 물든 알록달록한 봄의 풍경일 텐데요. 올해도 역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게요. 3월 동안 전해진 날씨 방송을 살펴본다면 조금 더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올해 3월의 첫 출근길은 전국적으로 눈비 예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했었고요. 경칩이 2주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포함한 강원 영동 지역에는 폭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3월의 봄 날씨라고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요.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3월의 폭설이 또 웬 말입니까? 네. 너무나도 믿기 힘든 날씨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0일 춘분을 기점으로 추위는 조금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네, 다소 포근해진 날씨 탓에 각 지자체에서는 봄꽃맞이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곳곳에서 전해왔는데요. 앞으로 날씨 방송에서는 싱그럽고 향기로운 소식만이 전해질 것 같아서 올해 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봄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또 설레는 일이 있을까요? 다양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봄 축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TV 정보 프로그램과 뉴스, 기사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두 눈에 이 아름다운 봄 풍경을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TV와 시청자 2025년 3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은 유네스코가 2011년에 지정한 세계 라디오의 날이었습니다. UN 라디오가 설립된 1946년 2월 13일을 기억하고자 정해진 기념일인데요. 여러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속에서도 오랫동안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킨 대중매체가 바로 이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때 아닌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도 현대 문명과 단절된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또 민주주의를 꿈꾸는 억압의 나라에서도 이 라디오는 여러 정보를 전파하는 동시에 평화와 인권의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라디오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라디오 계속 즐겨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네. 이 라디오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며 우리 삶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텐데요. UBC 그린 FM도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마침 3월을 맞이해서 UBC 그린 FM이 새로운 단장을 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TV 미리 보기 현장 속으로에서 만나보시죠. 울산 시민과 함께 성장한 UBC 그린 FM. 3월의 봄을 맞아 청취자들에게 좀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선사하고자 새 단장을 마쳤는데요. 롤러코스터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이 이렇게 보면 왜 머리가 뭘 하기 전에 항상 뭐 이렇게 좀 갇혀야 되고. 그래서 UBC 장수 프로그램 유쾌한 데이트의 코너들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전선민 DJ와 최강의 호흡을 자랑하는 김미리 작가에게 어떤 코너 개편을 준비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봄에 맞아서 월요일에는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모니카도 불었고 채소도 썰다가 이번에 사진을 받아요. 사진을 받고 그래서 오늘의 사진 이름으로 저희가 개편을 했고 화요일에는 이제 구원수 변호사가 나와서 법률 상담 코너, 수요일에는 이제 정아름 이제 진행자죠. 인플루언서로 지금 SNS 활동 중인데 이제 신곡 맛집이라는 코너로 신곡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10시를 부탁해라고 11시를 부탁해 이제 기존 이제 그 경제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11시 부탁해가 거기에 계셨던 게스트분들을 다 모셔왔어요. 그래서 동물병원 원장님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심리상담 해주시는 센터장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도 나옵니다. 금요일은 저희 유대 시그니처 코너죠. 이제 라이브는 살아있다. 넘버3 우대성 선배와 함께 저희가 이제 라이브 이제 들려지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유쾌한 데이트 월요일 순서 3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고 있는 것 가운데 자 내가 요즘 관심 있고 검색한 그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아니면 컴퓨터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최근에 책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 네, 청취자들을 검색을 해서 무엇 하고 이걸 있는지 캡처해가지고 어떤 취업 이야기를 입학을 전하고 오셔서 싶은지를 아, 실시간 그러면 저희가 사진을 보고 전송받아 이제 마음을 그래서 나누는 어떤 코너입니다. 내용들을 네. 봄이니까 자 헬스 시작하겠다 하면 아, 헬스를 운동. 뭐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캡처해서 텍스트 사연만 보내주셔도 보내던 되나요? 청취자들도 사진을 보내는 이런 게 재미가 있었나요? 쏠쏠해서 누구 옆에 점점 그 참여율이 사진 높아지고 있나 보다. 있답니다. 아 요거 저 당곤? 단곤? 단곤밖에. 네, 단곤. 저는 너무 중구난방인데요. 울쭉은 쓰레기 봉투, 울쭉은 일상에서 쓰레기, 만나는 소소하고 양산 재미난 쓰레기 일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청도 미나리 축제. 정도 미나리 죽지 않는구나. 와이셔츠 목 별거 아닌 사진 한 장에도 우리네 이웃들의 정겨움과 소박한 일상이 가득 묻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아 진짜요? 네. 사실 라디오를 제가 이렇게 진행을 쭉 하다 보면 이 스튜디오 보시다시피 스튜디오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떻게 사실까? 이게 되게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이는 풍경이라든지 예,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은 과연 이 어떤 순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서 코너를 한번 만들어 기획을 해봤죠. 오늘의 사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진들은요. 유쾌한 데이트 공식 SNS 계정에 작가의 코멘트가 더해져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사연에 당첨된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이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 청취자들은 일상의 작은 행복이 소소한 기쁨을 준다는 것을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죠. 전선민 DJ를 감동시킨 오늘의 사진은 어떤 걸까요? 저는 그 가방 사진요. 가방 우리가 여러분 가방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 하셨는데 좀 약간 좀 먹먹했던 게 어떤 분이 그 공구 사진 있잖아요. 가방에 여러 가지 공구들 저의 밥벌이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사진 그 공구들이 막 이만큼 들어있는 사진을 봤는데 참 열심히 사시고 또 힘들게 사시지만 좀 이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좀 먹먹하기도 했고 굉장히 응원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캡처해서 정겨운 코너로 우리의 아침에 활력을 전하는 유쾌한 데이트의 봄맞이 새로운 코너들. 이제 서서히 캠핑 시즌. 여러분의 실시간 참여는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진 코너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그 본인의 그 아침에 한 루틴이 저희 방송이 됐다라는 얘기가 저는 정말 너무 기분 좋고 또 이 일을 한 어떤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쾌한 데이트가 여러분의 아침을 다 책임져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아침의 한 조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많이 웃고 유쾌한 데이트와 많이 함께 울고 그런 시간들 여러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최근에 그 댓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라디오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라디오 지금처럼 많이 들어주시고요. 유쾌한 데이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월을 맞아 개편을 맞은 UBC 그린 FM의 또 다른 프로그램은요. 바로 제가 진행하는 11시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번 개편을 맞아서 원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셨던 11시를 부탁해에서 좀 더 생활 밀착형의 정보 프로그램인 머니를 부탁해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꼭 필요한 게 보험 그리고 경제 쪽이 요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께 그런 정보를 쏙쏙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이제 그 타이틀이 머니를 부탁해라는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10만 원 정도의 식비, 간식비 등에서 30만 원 정도가 직접 해결이 된다는 발품을 게 팔지 않으면 알 수 나와요. 없는 예, 경제와 맞습니다. 관련된 정보와 보호센터 상식 운영 등을 차량이었다고 발빠르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되겠네요. 전달하고자 자, 그렇다면 마련된 그 비용은 머니를 부탁해. 나라에서 그런데 정부 낯익은 부담하는 얼굴이 거예요. 보입니다. 조장길 간병인에 리포터 대한 수혜가 어떤 늘고 일이세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의 머니를 부탁해에서 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김수의 보조인데요. 이 보조는 보험 조장기를 줄임말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험 용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청취자의 입장에서 한 발 다가가서 모르는 척, 아는 척 하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의 보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요일 초대석은요. 최근에 이슈가 된 뉴스를 통해서 보험, 경제와 관련된 상식들을 전문가에게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여러분께서 매월 납부하고 계신 국민건강보험료에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전문가들의 설명 덕분에 책임지는 청취자들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희 진행자들도 경제 지식이 점점 쌓이는 중이랍니다. 주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 한 분을 두시면 더욱더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그 역할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계획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머니를 부탁해 많이 청취해주세요. 네, 11시를 부탁해가 아니고 이제 김수의 머니를 부탁해 여러분들께서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우리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요 부탁합니다. 설렘 가득하고 두근거림이 가득한 3월. 여러분에게 정겨운 웃음과 풍성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린 FM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쭉 UBC 그린 FM과 함께 해주세요. 나만의 감성 주파수 92.3 3월을 맞이해서 새 단장을 마친 UBC 그린 FM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이 간판 프로그램인 유쾌한 데이트의 요일별 코너가 매우 풍성해졌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중점적으로 만나본 오늘의 사진이란 코너는 실시간으로 청취자와 사진으로 소통하며 주변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참여 자체만으로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여 방법도 간단했죠. DJ와 작가가 전하는 주제에 맞춰서 그 사진을 찍어 보내주거나 그냥 일상 사진을 보내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정말 저도 참여하고 싶어지네요. 예. 라디오니까요. 예. 네. 그리고 11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취자들은 머니를 부탁해 덕분에 최근에 화제가 된 경제라든지 보험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코너를 새롭게 단장한 유쾌한 데이트와 또 새로운 주제로 다양한 경제 소식을 전하는 머니를 부탁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UBC 울산 방송의 네모세모는 전국 민영방송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각 지역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UBC 울산 방송이 진행한 방송 가운데 울산과 관련된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1월 20일 제280회 네모세모에 방송된 추억이 방울방울 복고 전성시대입니다. 이 방송은 복고 감성을 테마로 한 가게를 통해 방송 송출 당시에는 겨울에 지된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움을 복고풍과 연계한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복고 감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트로 혹은 뉴트로라는 세대별 향수를 단절된 형태가 아닌 간접 체험을 통해 다른 세대들과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주어 정겹고 신선했습니다. 먼저 울산 중구의 복고풍 카페에서는 40대 사장님의 어린 시절 감성을 통해 동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레트로 사진관에서는 5, 60대는 물론 그보다 더 젊은 세대 또한 복고 체험을 통해 세대 간 교환까지 가능한 아이템이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북구 쫀득이 편에서는 전국 유일의 쫀득이 공장이 울산에 있다는 정보와 더불어 과거 불량식품 이미지에서 벗어나 무방부제 해썹 인증과 같은 위생식품으로서의 쫀득이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식기소품까지 복고풍으로 구현한 북구의 냉동 삼겹살 역시 1980년대 이후 서민들의 대표 외식이었던 냉동 삼겹살을 통해 현재의 20, 30대 젊은 층과 함께 공감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송을 통해 소개된 4가지 아이템 모두 잠시나마 추억의 시간을 선사해서 좋았습니다. 다만 아이템 선정에 있어 제작진의 고민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울산만의 차별화된 아이템 선정이었던가 하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도 남습니다. 2월 22일 방송된 울산 여성 도배사 국초희 씨 편에서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전문 도배사로 성공한 여성 국초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 특히 여성 일자리가 부족한 울산의 현실에서 과거 남성 위주의 직업 세계였던 도배사의 길에 과감히 뛰어든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배사라는 직업이 체력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작업 현장 속 여성 주인공의 생동감 있는 체험과 인터뷰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전문 기술직 여성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서 긍정적이었습니다. 3월 1일 방송된 제주 3대째 해녀복 만드는 가족편에서는 외할아버지, 부모님에 이어 3대째 해녀복을 만드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우선 이날 방송은 제주부터 울산까지라는 폭넓은 기획과 울산에서 해녀복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울산과 연계한 구성도 좋았습니다. 다만 방송 시간의 제약 때문이겠지만 제주 해녀가 울산으로 오게 된 이야기라든지 울산 해녀의 역사와 같은 이야기들도 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째 해녀복을 만들어가는 가족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가업을 이어간다는 평범한 소재를 넘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해녀 문화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더욱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민영방송 네트워크 프로그램 네모세모에서 울산의 소식을 기반으로 전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UBC 울산방송에서 제작한 테마 스페셜 안녕 실리 원전 2주의 기록. 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 30분에 60분 동안 방영됐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울산의 최남단 마을인 서생면 실리마을은 2025년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세울 원자력 발전소 3호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원전 건설로 인한 실리마을의 이주와 철거 과정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고 실리마을 주민들이 무엇을 상실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감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주민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 구성한 스토리는 시청자들이 그들의 상황에 감정적으로 이입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실리마을 주민들과 전문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시각을 제시한 것은 시청자들이 실리마을 주민들의 이주와 철거 과정에서 겪고 느꼈던 감정들의 이야기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특히 도입부 부분에서 실리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해녀분의 인터뷰 중에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우리 고향에서 살다 죽고 싶다. 네, 이 고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에게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뿌리가 되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향수와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을 제공하며 삶의 원천이자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기도 하죠. 이 다큐멘터리는 보는 내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이주와 철거 과정의 실제 상황과 그리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고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통해서
변화 과정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리마을을 비롯해서 과거 골매마을, 비장군 고리 등 원전 건설로 사라진 마을도 함께 조명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이주와 보상의 문제를 넘어 신리마을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정체성의 상실과 상처를 진지하게 잘 풀어내는 탄탄한 구성력이 제작진의 영상과 조화를 이루었고요. 또 보는 이들의 이해도를 더욱더 높여줬습니다. 또 다큐멘터리 에필로그 부분에서 제작진의 희망찬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해녀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 한 분씩 이름을 불러줬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불러줄 때는 내게 몸짓으로 다가왔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큰 의미로 다가왔다는 거죠. 신리마을을 지키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해녀로서 삶의 무게중심으로 큰 역할을 해오셨고 또 그런 해녀라는 직업을 할 수 있게 해준 바다. 이 바다는 삶의 노동력을 제공해주면서 삶의 희망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남기셨던데요. 사라지는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기록해준 제작진과 지역방송국에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응원들이 모였을 때 지역방송국 제작진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그런 가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서 세계 라디오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올해 주제는 라디오와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매개체로 라디오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UBC 그린 FM도 이 세계 라디오의 날의 취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다양한 이야기와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는 주제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3월 TV와 시청자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